안녕하세요. 옷 만들기 동영상 가론 스토리 이정래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드롭 숄더 롱 티셔츠 앞면과 뒷면 패턴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드롭 숄더 티셔츠 롱 티셔츠 3편 뭐 하기 시작할까요? 앞면 패턴 뽑아내고 패턴을 잘라서 재단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앞면 패턴을 뽑아내기 전에 또 옷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으셔야 되겠죠. 설명이 너무 길 수도 있지만 그 초보자들을 위한 그런 수업은 자세하게 설명 나간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이 드롭 숄더는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하고 있어요. 자, 우리 고수님들은 직선으로 자르셔서 통소매 하나로 만들어진 소매를 끼워서 부착을 하면 되지만 우리 초보자들은 라운드를 굴려서 한 번에 얘를 소매가 고리니까 펴서 일직선으로 한 번에 봉제를 하면 훨씬 더 쉽다. 그래서 라운드를 돌려서 소매 작업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떤 모양이 되냐면 지금 이 아이는 직선으로 돼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그런데 라운드를 살짝 돌리면 소매가 이어진 선이 5cm 밑에서 소매가 달리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단 아몰 부분, 아몰의 밑부분, 가슴둘레 부분에 라운드만 하나 더 생길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패턴을 두 가지로 자를 수 있는 방법, 고수님들은 직선으로 자르셔서 가슴 둘레 선이 그려진 곳에서 어깨선 3cm 내려와서 3cm 직각 뽑은 선까지 절개를 하셔서 넛지를 주시면 되고요. 중심 넛지 한번 주시면 되고, 우리 초보자님들은 5cm 내려간 곳에서 소매 5cm 내려간 곳에서 소매를 잘라 주셔서 넛지를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편에서 말씀드렸던 우리 목둘레선 뽑는 법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쵸? 이 목둘레선 뽑을 때 물론 고수님들은 잘 하시겠지만 항상 목둘레선이 바이어스로 재단이 되죠. 그쵸? 바이어스로 재단이 됩니다. 이 목둘레선이 자르고 나면 바이어스로 이 목선이 쭉 쳐져서 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밴드, 시보리, 우리 고수님들은 시보리라고 하시면 말씀을 드리면 금방 알지만 우리 초보들은 시보리가 뭔지 모르죠. 그 시보리는 이 목둘레선이나 소매선이나 밑단에 옷의 늘어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좀 더 좁게 하고 핏을 살려주기 위해서 덧단을 대주는 거 있어요, 따로. 그래서 그거를 시볼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똑같은 원단을 잘라서 똑같은 패턴으로 해서 붙이기 때문에 이 아이를 시보리로 생각하지 않고 덧단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도 자르게 되면 지금 이 목선 있는 곳이 제일 라운드가 심하죠. 그러면 잘라지는 선이 바이어스로 돼서 이렇게 늘어나요. 얘 역시 마찬가지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선을 보게 되면 이 사선으로 잘라진 목둘레와 식서 방향으로 잘라진 목 덧단이 봉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이를 사선으로 된 아이에다 이 식서 방향으로 재단이 된 아이를 붙여야 되기 때문에 목둘레를 많이 줄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옷이 얼마만큼 목둘레가 줄여져서 얼마만큼 셔링이 목선에 들어가는지를 보시려면 옷 만들기 동영상 가론 스토리에 보시면 변형 티셔츠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보시면 똑같은 색깔을 가지고 만든 티셔츠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진을 찾아보면 이 덧단을 달아서 그냥 다리미질 안 하고 그대로 사진을 찍어 놓은 게 있는데 그 사진에 보면 이 몸판이 목둘레선이 쪼글쪼글쪼글 막 울어 있어요. 막 쭈글거려요. 그러면 그걸 보시면 여러분들이 스티치를 하고 나서 다림질을 딱 하고 나면 옷이 딱 핏이 잡힌 게 보일 거예요. 그러면 아마 더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둘레선은 우리가 덧단을 많이 쳐냅니다. 쳐내면서 이 덧단 달 때 표시를 덧단과 몸판의 잘라낸 치수만큼의 다시 목둘레선을 정해서 우리가 그 덧단을 가지고 달면 됩니다. 그거는 또 달 때 여러분들께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충분한 설명이 됐을 거라 생각을 하고 앞판을 뽑아내겠습니다. 앞판을 뽑아낼 때 종이는 많이 사용하지 마세요. 이렇게 패턴을 그리고 나면 여유분이 있잖아요. 이 여유분을 잘라서 사용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작은 조각을 가지고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룰렛질을 해서 빼낼 건데 룰렛질 하실 때는 판에 무엇이 있으면 괜찮지만 없으시면 책상에 이렇게 좀 부드럽고 약간 소프트한 그런 깔판을 하나 장만해서 깔아주시면 되고요. 없으신 분들은 장판을 깔아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도 요거 장판입니다. 자, 이제 룰렛질을 하겠습니다. 뒷목선은 그대로 두시고요. 뒷목선은 그대로 두세요. 손대지 마시고 앞목선만 우리가 룰렛질을 합니다. 앞목선만. 그러면 자, 문진으로 하나 딱 눌러서 종이가 패턴지가 움직이지 않게 눌러주시고요. 중심선 그렸던 기준선에 자, 물론 여기는 다 필요 없는데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저 제가 위에서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슴 둘레선까지 합니다. 가슴 둘레선까지 내려오시지 않으셔도 돼요. 자, 기준선입니다. 처음에 그렸던 기준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목 둘레선을 그리는데 어느 쪽에 그렸을까요? 지금 2cm 내려온 선, 앞판에 2cm 내려온 선에 제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2cm 내려온 선에서 바로 어깨선을 그려줍니다. 그러면 벌써 앞판이 다 그려진 거예요. 왜? 이 아이는 잘라버릴 거니까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잘라버릴 거니까 우리는 D판을 사용하고 나서 앞판만 잘라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대로 가지고 올게요. 그대로 가지고 와서 자, 살짝 이 아이는 접어 놓고요. 기준선 여기가 어디예요? 골선이죠. 자, 다시 한번 보실게요. 골선, 그쵸? 중심을 접은 골선, 골선이고요. 이 골선이고 어깨선입니다. 그러면 어깨선이라고 써주세요. 어깨라고 써주고
이 기준을 맞춰서 잘라내시면 됩니다. 자르실 때는 보세요. 칼로 자르세요. 가위로 자르지 말고. 여러분들 종이 가위라고 해서 작은 거 우리 일반적으로 재단 가위와 요 재단 가위는 재단할 때만 쓰라고 배우셨겠죠? 그러면 종이 가위라고 해서 작은 거 문구용으로 잘라내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손 굉장히 아파요. 그쵸? 그렇지 말고 이렇게 카타카를 쓰세요. 카타카를 쓰시는데 학원에서 혹시 공부하시는 분들 무턱대고 칼로 막 자르지 마세요. 그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왜냐하면 다른 분들한테 피해를 줄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밑에 뭐가 깔려야 학원은 투명판으로 깔려 있어요. 학교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 칼을 사용해도 되는데 복지관 같은 데는 여러분들이 다른 그 수업을 하시고 하기 때문에 그냥 판에 장판지 같은 것만 깔려 있을 거예요. 그럼 피해를 주지 맙시다. 그런 분들은 그냥 그 가위로 재단을 하시고 집에서 혹시 하시는 분들은 장판지 하나 깔아놓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막 그리세요. 흉이 나도 괜찮으니까. 자, 그러면 칼질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대로 눌레질한 선을 따라서 잘라주시면 앞판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앞판이 완성이 됐습니다. 우리는 앞판 완성할 때 이 부분만 볼 거예요. 이 라운드 목 부분만. 다른 데는 절대 보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앞판이 완성이 됐으니까 앞이라고 써 놓읍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앞판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앞판은 치워놓고요. 이제부터 뒷면과 몸판 할 소매를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판은 뽑아놨으니까 앞판은 손대면 절대 아니 되오십니다. 앞판 절대 자르지 마시고요. 뒷판 요 목둘레 있죠? 요 목둘레 요거 빼고, 자, 목둘레부터 뒷면에 목둘레선 가차없이 잘라버립니다. 됐죠? 자, 어깨선 그대로 잘라줬어요. 그쵸? 만약에 여러분들 이 처음 그린 오리지널 패턴을 보관하고 싶으신 분들은 눌렛으로 다시 뽑아내셔야 됩니다. 자, 소매 자르겠습니다. 소매 자르는데 소매선 5cm 나간 곳까지 왔어요. 넛지 줬어요. 소매 자릅니다. 잘랐어요. 움직이지 마시고 그대로 소매와 몸판에 넛지를 주십니다. 그리고 통소매를 하실 분들 보세요. 가슴둘레 나간 선에서 3cm 나간 곳 소매 표시했죠? 절개하시면 돼요. 소매가 이음선이 조금 더 5cm 내려간 곳이 길어지겠죠? 어깨선. 자, 보세요. 이렇게 하셨으면 이제 소매를 잘라내고 있습니다. 소매 기장 마음대로 하세요. 더 길게 하시고 싶으신 분 길게 하세요. 근데 더우니까 짧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선을 잘라야 되는데 제가 보류하고 있어요. 왜? 우리
소매통 좁게 하고 싶으신 분들 있었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에 또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소매 기장을 지금 제가 자른 곳에 하지 않고 조금 더 길게 하신 분들, 자 보세요. 패턴을 어떻게 떠줘야 되냐. 4cm 내려와서 패턴을 뜨실 때 4cm 표시를 해주고, 이 아이를, 자 칼질을 안 할까요? 요까지만 칼질할 거예요. 내가 원하는 소매 기장 와서 이렇게 딱 접었어요. 이렇게 딱 접었어. 아, 여기 소매 기장을 잘랐으니까 조금 더 짧게 할게요. 그래서 뭐 뽑아내도 상관이 없겠죠. 자, 우리 소매 모양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4cm 시접을 딱 줬어요. 3cm 주셔도 상관없고 그건 여러분 마음이에요. 자, 소매가 그려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려져 있는 대로 한번 제가 잘라 볼게요. 어떻게 될까요? 자, 보세요. 소매 기장이 밑단이 넓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이걸 가지고 어디에 사용하냐면, 소매할 때도 물론 사용을 하지만 스커트 할 때 상당히 중요합니다. A라인이나 그런 부분. 자, 요렇게 꺾으면 보세요. 시접이 있어야만이 스티치를 우리가 할 때, 스티치 받고 나면 이 시접이 없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아이를 똑같이 직선으로 잘랐어요. 설명이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를 접었습니다. 그러면 얼마가 모자라? 지금 여러분 거의 2cm 이상이 모자라요. 그럼 옷이 될 수가 없죠. 그쵸? 옷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밑단을 접어서 같은 폭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폭의 사이즈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얘가 0.2mm, 안쪽에 있는 게 0.2mm 정도 크면 더 좋아요. 그래야만이 0.2mm가 돼야만이 얘를 박아도 겉이 예쁘게 된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해가 갔죠?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원하는 본격적인 소매를 재단을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5cm 내려간 곳에서 라운드 돌리면서 샥 내려옵니다. 얘를 이렇게 잘라 놓으면 어디가 밑단인지 어디가 소매가 붙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넛질을 한다. 이해가 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넛질을 만들어 줘야 된다. 이거 넛지. 그래서 아하, 그래서 이 아이가 이렇게 붙는구나. 그러면 식서 방향도 똑같이 되겠지. 분명히 옷을 식서를 맞춰서 길이로 해야 되는데 저는 식서를 옆쪽으로 이렇게 해줬어요. 우리가 옷을 입고 나면 어떻게 해? 얘가 밑으로 내려가죠. 이렇게 처지죠. 옷이, 소매가. 지금 그냥 보실 때는 이 소매가 옆으로 돼 있어요. 근데 입으면 어떻게 돼? 밑으로 처지죠. 그럼 식서 방향이 맞죠.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빨리 진행을 해야 되겠죠? 이제 몸판을 잘라내겠습니다. 뒷면입니다. 가위로 자르는 것보다 칼로 자르는 것이 굉장히 세밀하고 정확합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제 팔뚝이 상당히 굵어서 화면을 가릴 수가 있으니까 그러려니 하고 보아주십시오. 자, 넛지는 무슨 넛지? 트임 넛지입니다. 밑단 직선 잘라주시고
이제 큰아이는 안녕. 엄마나 떨어졌어요. 이제 작은아이 가져와서 중심선, 뒷중심선입니다. 가위로 자르는 것보다 훨씬 빠르죠. 가위질도 한번 잘못하면 후회되지만 칼질도 잘못하면 후회가 됩니다. 예쁘게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뒷면 드롭 숄더 소매 그리고 앞면 해서 재단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재단할 때는 이 아이로 2개를 잘라서 이 아이를 자른 곳에 얹어서 앞 라운드 부분만 절개를 해서 쏙 띄어내면 되는 것이랍니다. 여러분, 가론 스토리 이정래였습니다. 좋은 날 되세요.